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이런 국가 동향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을 가르쳤겠느냐? 아마도 선도 사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선도 사상이 이 좋은 리더십인가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이 선도 사상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논문 한 대편밖에 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선도사상에 관해서. 그리고 책 한 권 읽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선도사상은 이 사람, 하늘, 땅은 하나다. 이렇게 보더구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늘과 땅의 그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기운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밝은 기운이다. 이런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한 겁니다. 밑에 써놓은 거는. 이 선도사상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인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우주의 길을 받고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게냐. 그럼 내가 소중하니까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면은 자연히 남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건 무지하게 좋은 거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는 사상이 선도 사상이더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왜냐면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선도 사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인간 상호 간에 아주 밝은 신뢰를 구축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상이라는 거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가장 기본은 신뢰다. 그런데 밝음을 구축이 가능한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간 그 우주의기, 그 밝음은 성장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점차 없어진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점점 소진이 된다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충을 해주냐 보니까 이게 바로 수련이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맞죠? 제가 이야기하기는 수련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수련을 하면은 결국 인간 내면에 있던 그 밝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복된 상태가 성통이라고 그러대요. 성통.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회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성통이 진짜 맞는 진리 성통인지 틀린지 이걸 점검을 하고 그것이 맞을 경우에는 어차피 타인을 사랑하는 거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것을 베풀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아니냐. 거치는 그 과정이 바로 논문에 쓰였던 공안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하다면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상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사상이니까 이 신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 신뢰는 밝음이 점차 소진된다고 그러지만은 수련에 의해서 다시 보충되고 회복되는 거니까 신뢰가 지속 가능한 것이죠.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은 지속 가능한 신뢰. 이게 제가 이해할 때는 바로 홍익인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도사상 제가 이해한 겁니다. 아마 그냥 책 읽고 논문 읽고 한 거니까 제 나름대로 밑에 몇 줄 써놓는 거는 제 나름대로 깨달음일 수 있고 위에는 논문에 나오는 진실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선도사상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 그러면 이 선도사상이 언제 시작된 거냐 이거죠. 언제 시작되냐. 우리 정경희 교수 논문에 나오는 겁니다. 백두산 서쪽 천평문화하고 여화 주변 홍산문화는 배달국 문화다 이거죠. 저는 정경희 교수 논문을 읽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러면 중국 사람이 그래 써놨더라고요. 홍산문화를 보고 이 시기에는 국가가 있었다 하라고 옛고자를 써서 고국시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책, 한국 역사책 다 들여다봐도 그 시기에 그 근처에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은 우리나라 책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배달국입니다. 배달국.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맞다면은 이건 배달국 시대부터 시작된 사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 문화가 남겨놓은 우화량, 그 다음에 저쪽에 통화인에 있는 여러 가지 재단, 묘, 사당, 무덤, 유물, 옥기, 이것이 제작된 원리가 바로 선도 사상에 맞추어서 제작되어 있더라. 라는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주로 한 분이 쓴 논문이지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요거 다음에 한번 하지만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잘 보이죠, 이거?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화량 안에 어떤 방이 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우화량에 3번 가봤는데, 박물관에. 화장실 찾다가 못 찾는데, 어디서 매대한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향 타는 냄새인데, 보니까 문이 닫혀있는데,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방이더라고요. 그 앞에가 전기로 된 등인데, 요거 2개를 촛불로 딱 바꿔버리고, 나면은, 우리, 뭡니까? 무당 모시는 당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들어가면 분위기가 똑같아요. 뭔지 모르는데,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 거다 하고 딱 느끼는 거지, 아, 이거 중국 놈들 거네 하고는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물이나 유적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딱 이게 우리 거라 그러면 우리 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맞는데, 중국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도, 근데 이게 이제 여신을 모신 사당이래요. 여신, 모신. 근데 그 우화랑에서 나온 여신을 보면 뭐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막상 모셔놓은 것은 우리 당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모셔놨다는 거죠. 우리 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선도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 유물, 유지, 우화랑이나 홍산문화 유지들을 쭉 보고, 아, 이거는 우리 거래 하고 느껴서 이론을 갖고 그 선조사상 원리를 거기에 대조해서 맞춰보니까 딱딱딱딱 하고 막 떨어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거지요. 그 우리 거 아니라 그러면은 네가 맞춘 그 악의는 말도 안 된다, 틀렸다라고 누군가 반론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반론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똑같은 예를. 이게 오항리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흑룡화 유지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는 그 흙으로 만든 남신상인데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중화조상신이랍니다. 지금 한족의 조상신이래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반가부자 틀고 앉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단전이 아니고 하단전이죠, 이게. 구멍 뚫린 게. 배꼽이니까요. 배꼽 구멍 뚫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머리 모양을 한번 보세요. 머리 모양.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건 중국 사람 머리 절대 아니거든요. 그 전에부터 어디 우리나라 그 실록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편발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또는 묶어가지고 틀어가지고 위에다가 정수리에다 올리는 거. 이것이 당군 때부터 만드는 법이다라고 정주실록에도 나와 있어요. 딱 보면 그대로 편발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만 이쪽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우리 건지 금방 알아요. 또 다른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 위에 또 이 상단된 또 구멍이 있을 거라고 우리 정경희 교수가 예측을 했는데 그때 저는 안 갔고요. 왕기박물관 안 갔고 같이 간 사람들 이야기가 위에 보조개를 접어놨는데 위에 무릎수 올라서 살짝 열어보니까 구멍이 있어. 그것도 카메라 사진 찍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딱 보면은 이건 우리 것이고 딱딱딱딱 쉽게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나라에 가면은 다카마스 고분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주 화려한 인물성들이 그려져 있는데 또 들어가면 야 이게 왜 일본 고분이야? 이거 완전히 고구려 고분인데. 우리는 딱 보니까 그게 고구려 고분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고구려하고 같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는 거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이것도 중화조상신인데 우리 선조지 않아요. 모양이. 그럼 이게 중국에서 조상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상신 해갖고 구체적인 이름 갖다 붙여봐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황 이랬거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선조사상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니 유물을 봐서 그런데 실제 기록도 존재하느냐? 여러분 그 최치원의 난낭비서문 알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현무한 도가 이불선에 오르는 도가 있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조사서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문서기, 삼성기, 뭐 삼일신고, 태백일사, 부도지 그 다음에 경전의 존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천부경이니 참정개경이니 삼일신문이 있는 것들 그거 다 전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창작해갖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우리 역사가 영성했을 때는 그 선조사상이 힘을 쫙 펴고 있을 때고
이 역사가 어려워졌을 때는 선도사상이 좀 박해를 받거나 또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하고 대략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선도사상은 실제 했던 인류 최고 가장 오래된 사상인데 다행히도 그게 우리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리더십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신뢰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다, 인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있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아무나 열심히 수련해서 성통하고 공안할 수 있느냐? 그래야 이게 실천 가능한 사상이 되잖아요. 실천 가능한 사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이건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수련은 뭐 조식, 지감, 금초로 달성 가능하다. 우리 역사에서 실제 이런 정리한 선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현실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있지만은 이런 일정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존재를 현실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근데 안 해봐서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74살 먹은 할매가 그때 이제 댕기기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오스님 나중에 발표하실 건데, 거기 보니까 실제 이 선도 수련을 아이들한테 또는 노인들한테 시켰을 때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 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것이라서 실제 시작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성통공안을 가능하다고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 선도사상이 구현 가능한가? 그 배달국 시대부터 유물 유적에서 나타난 것이 실제 적용하고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 그 고대 각종 국중대회가 있었더라. 국중대회. 제천대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영곤이, 동맹이, 무천 등. 그리고 이 경제사회 활동에서 선도사상이 실제 가능하냐? 여러분들 대성상인들이 상승경제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룩한 연구 성과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에도 있는 산신제라든지 두레라든지 계라든지 해서 그 유습들이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면면. 어쩌면은 향약 같은 것도 향약 있잖아요. 조선 향촌사에서 있었던 그것도 이 선도사상이 기반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각자들은 전부 공명을 가르치면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도사상은 실천 가능한 지도력의 원천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선도사상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현대 지도력의 기본은 구성관의 신뢰구책이고 동서양 지도력 이론은 구성원 차별,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론들이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지도력 이론은 되기가 어렵다. 선도사상은 구성원 간에 자연스럽게 신뢰를 형성하는 거고 수련을 통해 실천 가능하고 배달국부터 존재한 우리 고유 세계 최고의 통합적 지도력 이론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데 이 선도사상을 확장해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상생경제를 구현하는데 선도사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적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격이나 기회가 균등해야 됩니다. 사후적 기회균등이 되면은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 기회균등 이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육아의 대동세상, 이 대동세상의 실체가 뭐냐 하는 데에서도 육아의 가르침만 따르지 말고 선도사상 측면에서 대동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뭐 소강사회, 그러면 예로 다스리는 사회, 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그 구성의 모순을 펠라시 오브 컴포지션 하는 건데 이게 뭔 거라면요 아직 1분 남았습니다.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하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아마 이성현 선생이 그 책을 봤더니 그 공정과 자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똑같은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원칙력, 구심력, 그걸로도 설명을 해놨던데, 이걸 극복하는데도 선도사상을 좀 적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위 정의에 관한 이론, 존 롤스의 정의에 관한 이 이론도 선도사상을 접목을 해서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 공무원, 학생, 기업에 대해서 선도사상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기회를 많이 갖고 가급적 실행 기회를 베푸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